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 13라운드가 모두 종료됐고 이제 주말에 14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라운드 결과 체크하고 14라운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라운드 결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삼성과 김천 상무의 경기였습니다. 5월 17일 7시에 열렸던 경기인데요. 전반 30분과 후반 70분 이기재 선수와 전진우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수원 삼성. 계속해서 경기를 앞서 나갔고 김천 상무의 조규성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점수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전진우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 FC의 경기였습니다. 전반 16분 홍정훈 선수가 헤더로 선취골을 넣었지만 이후 전반전 추가 시간에 무거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후 후반 80분 세징야 선수가 좋은 프리킥골을 만들어냈지만 다시 한번 무거서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5월 18일로 넘어왔습니다. 5월 18일 7시 울산 문수에서 벌어졌던 경기 울산현대 엄원성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울산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 엄원상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포항스타일스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반 15분 쿠니모토 선수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슈팅에 성공했고 그 득점이 1대0 한 점차 승리를 가져오는데 결승골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 비록 패배했지만 포항스타일스의 고영준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성남FC와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전반 34분 권한규 선수의 슈팅이 김민혁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가는 행운의 득점, 성남FC가 한 골을 득점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에 9번철 선수까지 득점 성공하면서 2대0 앞서 나갔지만 후반 72분 그리고 85분에는 김민혁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2대2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MVP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강원FC와 앱서울의 경기였는데요. 전반 30분 황문기 선수가 득점을 했고 강원FC가 그 득점을 잘 지켜내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강원의 골키퍼 유상훈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 예측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지난 영상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로망꿀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로망꿀이라고 해서 다 제 반대로 갔으면 알아서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단 한 번도 토토해라 뭐해라 라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 건 본인의 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서울과 성남FC의 경기입니다. F서울의 현재 순위는 6위,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은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서울입니다. 기강은 필요하지만 성적이 우선입니다. 네, 바로 골키퍼 이야기인데요. 양한빈 선수를 두 경기째 기용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종범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양한빈 선수가 몇 경기 정도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종범 선수가 그렇게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한빈 선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강은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면 양한빈 선수를 그냥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지난 두 경기였고요. 황인범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팔로세비치, 황인범, 기성용이 가장 맞는 조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안익수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고 저는 앱소울을 단 한 번도 이끌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이 가장 좋은 팀의 어떤 그런 케미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윤종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우측으로 나갈지, 권성현 선수가 우측으로 나올지, 아니면 윤종규 선수를 대신해서 김진야 선수가 오른쪽, 왼쪽에 이태석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성남F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는 그래도 승점 획득에는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노방꿀의 영향인지
승리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변칙적인 포메이션 효과를 그래도 가져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시간이 좀 길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종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권순영 선수가 잘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종성 선수는 혼자 슈퍼매치도 했죠. 자, 그러면 이상 예상 라인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백종범 키퍼, 백후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김진야, 중원에는 기성용, 팔루세비치, 황인범, 3톱, 나상호, 박동진, 조영욱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양한빈 선수가 나오기 힘들다면 백종범 선수가 그 자리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우측에서 윤종규 선수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진야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자리는 다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성남FC입니다. 김영광 키퍼, 백포의 권한규, 최지묵, 강의빈, 이시영, 중원에는 김민혁과 권순형, 양쪽 윙에는 박수일과 구본철, 토토에는 뮬리치와 이종호입니다. 사실 4-4-2라고는 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변칙적인 기용이 가능한 전술을 김남일 감독이 좀 들고 나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권순영 선수가 아닌 이종선 선수가 있을 때에는 이종성 선수가 이 가운데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백4를 기반으로 하지만 라볼피아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죠. 아니면 박수일 선수는 기존의 왼쪽 윙백으로 최근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왼쪽 윙백이 주 포지션이었죠. 그렇게 되면 권한규 선수가 풀백도 볼 수 있지만 센터백을 최근에 많이 받고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되면서 권한규, 최지묵, 강의빈의 백3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 이시영, 왼쪽 윙백에는 박수일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5-2-3의 포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원에는 김민혁과 권순영 그리고 뮬리치 선수와 이종호 선수는 계속해서 스위칭 가져가고 있고 구본철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서의 역할을 또 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때에 따라서 박수일 선수가 올라가고 백4를 구성하게 된다면 구본철 선수는 기존에 뛰고 있던 중앙 미드필더 자리 역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본철 선수가 중앙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백3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김남일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비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투톱 그리고 한 명 정도의 측면 미드필더는 앞쪽에 두지만 나머지 선수는 싹 다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는 수비 라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조금 앞에 그러나 페널티 박스 안쪽 내지는 아크까지는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나머지 이제 백5는 아예 좀 페널티 라인에 많이 붙어서 수비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남FC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에는 아마 6월 A매치의 기간에 성남FC가 얼마나 많이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의 전술은 그렇게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키플레이어는 앱서울은 기성용 선수입니다. 지금 약간은 앱서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리더라면 지금이 중심을 잡아줘야 할 때이고 기성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FC는 반대로 구본철 선수입니다. 새로운 포메이션 하에 새로운 역할, 구본철의 활약 여하에 경기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구본철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 보여주느냐도 앱설과 성남FC의 경기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5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고요. 지난 라운드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 포항 스틸러스의 임상협 선수가 선취골 넣고 그대로 지켜가면서 포항 스틸러스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홈에서 시작되는 경기 어떤 경기 될지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모세스는 아직 폼이 올라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모세스 선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차라리 이호재가 있었으면 조금 더 넣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스 선수의 결정력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기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뛰면서 올라오는 타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 모세스 선수는 계속해서 기용을 해줘야 되고요. 고영준 선수가 0플레이어를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영준 선수 상당히 역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상대팀이
전북현대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전북현대가 수비적인 전술을 마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물론 맹성훈, 류재문의 조합이 백승호, 김진규, 이승기 이런 조합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비진들을 잘 흔들어 주었던 그런 고영준 선수고요. 신진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슬러스는 이런 점들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그래도 김도혁 선수가 아주 일정 시간은 휴식을 했습니다. 전반전 45분은 휴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혁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름의 부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름엔 이명주 선수의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름 선수의 부상이 크진 않길 바라지만, 당장 이번 경기에 복귀시키기에는 선수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이 강팀인 이유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강팀이 된 이유 역시 지난 대구전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골문을 공략했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이끌어내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질 경기를 이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포항슬러스입니다. 윤펑우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박성욱, 박찬용, 신광훈, 중원에는 이수빈, 이승모, 고영준, 딜톱에는 임상혁, 정재희, 모세스입니다. 아무래도 백포 라인에 그랜트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박승욱, 박찬용 센터백 라인이 들어갔고, 지난 경기 김영환 선수의 오른쪽 풀백 자리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광훈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이승모 선수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신광훈 오른쪽 풀백, 이승모가 3선에 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영준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현재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태희 키퍼, 백스리에 김동민, 김광석, 강민수,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보섭, 중원에는 김도혁과 이명주, 넘버 10에는 아길라르, 그리고 투톱에는 무고사와 이용재입니다. 최근에 무고사 이용재 투톱을 밀고 있는 조성환 감독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길라르 선수를 기용할 경우에는 아길라르 선수가 넘버 10 자리에 서고, 중원에서 이명주 선수와 여름 선수가 많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명주 선수는 그대로 있지만 여름 선수가 부상이라면 김도혁 선수가 지난 시즌 많이 뛰어줬던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자리는 센터백 선수들이나 왼쪽 윙백의 이주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확인할 만한 부분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 포항슬러스는 고영준입니다. 고영준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선수입니다. 포항의 메인은 고영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고영준 선수가 얼마나 좋은 플레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포항슬러스의 승리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이명주입니다. 어떤 파트너가 중원에 함께 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와도 중심에는 이명주이기 때문에 이명주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줄지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 현재 순위는 7위,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이고요. 지난 라운드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개막전이었죠.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박지수 선수의 빠른 회복을 정말 바라는 바이고요. 수비 안정감이 줄었습니다. 사실 정승현 선수와 박지수 선수 조합은 그나마 괜찮은 조합이었는데, 박지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국가대표 라인에도 힘들어졌지만 김천상무 수비에도 조금은 힘들었던 그런 좀 포인트가 있었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박지수 선수가 제발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비진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백스리나 백포나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도 많아서 고민이다라고 말했었던 김태환 감독인데, 지금은 약간의 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 상황에서 이번에 공격이 다시 한번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90 플러스 3분 조경 선수의 PK가
가장 유의미한 공격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천 상무의 공격 전개가 아주 잘 갔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었고, 전반전 김지현 선수의 그 다이빙에도 있었지만 그거 네, 별로였습니다. 김천 상무 공격 전개 계속해서 잘 해줘야 되고요. 안 된다면 김천 상무 뭐 레알 김천이라고도 하고 볼 정말 잘 되는 선수들 많지만 공격 전개 이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김천 상무 선수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울산현대입니다. 울산현대는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제주나이티드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가 만들어줬던 그 득점은 울산현대가 비로소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전 승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닝 멘탈리티가 이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공고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또 울산현대 팬분들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나가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울산현대 입장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김천이 홈에서 정말 강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든 김천은 홈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울산현대가 이거를 기세를 지금 김천 상무가 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울산현대가 이런 상성을 또 무시 못하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울산현대가 이런 점은 잘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김천 상무입니다. 구성인 키퍼 백포에는 유인수, 김주성, 정승현,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고승범, 이영재, 윙에는 김한길,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권혁규 선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권혁규 선수 가운데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변형 백스리 내지는 울산현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라벌피아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김한길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권창훈은 폼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원에 이영재와 고승범은 계속해서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선상무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더 없습니다. 울산현대 역시 말씀드릴 게 없는 건 비슷한데요. 조현우 키퍼, 백프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임종훈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복귀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김영권, 원두재 라인에 박용호 선수가 보란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종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 원두재 선수가 기존에 더 좋았던 자리인 볼란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자리는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규성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결국은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면 조규성 선수가 해줘야 되고, 페테앙 감독은 홈에서의 조규성을 믿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믿음에 좀 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엄원상입니다. 15억이면 싸게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엄원상 선수를 엄혜자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15억이면 괜찮게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엄원상 선수가 없는 공격을 상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울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상무 울산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9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 2대0으로 강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독 대구의 골운이 안 따랐던 경기도 했는데요. 디노 선수의 결승골로 강원이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디노 선수는 현재 부상 상황인 것이 강원FC 팬들에게나 저에게나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대구FC 세징야 원맨팀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극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세징야 선수 다시 폼이 올라왔고요. 다만 중원에서의 장악력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점인데, 물론 이 점은 축구를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구FC는 중원의 장악력이 조금씩 더 올라와 줘야, 그래야 세징야의 어떤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징야 선수의 장점을 살리려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세징야 선수를 전방에 내지는 약간은 내려오더라도 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어렵게 하면 약간은 세징야 선수의 장점을 살리지는 못하는 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진혁 선수가 거기서 그런 미스를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건 PK가 아니지 않느냐, 정당한 수비 경험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보기에 따라서 뭐 파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김진혁 선수는 주장이고 베테랑인데 그런 선수라면 거기서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수비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사견은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대구FC 팬분들도 김지호 선수가 그렇게 미스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에이 그래도 이건 파울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심판 판정에 따라 좀 다르게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강원FC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스볼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를 지난 경기에서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톱이 없으면서 약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집중력이 오히려 지난 경기에서는 더욱 올라온 느낌이었고요. 고무열 선수가 이제 곧 팬사인회 복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팬사인회 복귀를 하는 게 준 오피셜인데 과연 복귀가 언제쯤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원FC가 톱을 기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라인업 대구FC입니다.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라마스 이진용, 실톱에는 세징야, 고재현, 제카입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는 라인업이죠. 백스리에 굳건하고요. 중원 굳건하고 윙백, 키퍼, 쓰리톱 제가 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호흡 맞춰오고 있는 선수들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할 것 없이 알아서 잘 흘러가는 팀입니다. 강원FC 역시 다른 의미로 라인업이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사원 키퍼, 백스레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욱,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 김동현, 황문기, 투톱에는 양현준과 김대원입니다. 백스리 조합은 윤석영, 김영빈, 임창욱 조합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승용 선수도 괜찮고 김진호 선수도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코바야시가 나오냐 황문기가 나오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뭐 누가 나오던지 좋은 모습이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에 보여줬었던 활약을 생각해서 황문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현준 선수는 조금 더 돌파력이 좋아진 모습이고 김대원 선수는 기존 장점에 침착함을 더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는 세징야입니다. 강원의 촘촘한 수비벽을 뚫을 확실한 무기이자 K리그 내 최고의 크랙인 세징야 선수인데요. 과연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문기 선수가 또 강원FC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짝짝짝 황문기 선수인데요. 황문기 선수가 어떤 활약 보여줄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중원에서 충분히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강원FC 팬분들이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2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8위이고요. 지난 라운드 빅버드에서 벌렸던 경기 1대0으로 제주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울산마저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다만 수원 상대로는 어떤 모습일까는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호규 선수가 누적 징계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은 기존의 라인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제주 유나이티드 남길 감독이 계속해서 좋은 선택 보여주고 있는데 수원 삼성 상대로는 어떤 맞춤 전술을 또 맞춤 대응을 들고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입니다. 한석종 선수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볼란테 자리에 다른 김상준, 유재호, 이한도 여러 선수들이 섰지만 한석종의 폼이 올라왔을 때의 모습만큼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한석종 선수가 어쨌든 복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수원 삼성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연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려가는 중입니다. 물론 홈에서의 2연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2연승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병근 감독이고 과연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지 이 점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김동준 키퍼, 백스리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3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김주홍입니다. 김주홍 선수가 지난 경기 수원 삼성을 상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주홍 선수가 그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라인은 비슷합니다. 이제 수원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욱 키퍼, 백파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류승우, 톱에는 그로닝입니다. 그로닝이 왜 있냐? 오현규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가 아직 복귀하기 힘들다면 그로닝이 선발 출전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오현규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어서 이 경기 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뛴다면 그로닝입니다. 네, 수원 삼성의 팬분들은 절대 기대하지 않는 점이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 맞다 민상기 선수 오른발 센터백이라고 짚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예 다른 선수를 얘기하면서 지난 라운드 프리뷰를 찍었더라고요. 네, 이 점은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주홍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좋았던 김주홍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제주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수원 삼성은 그로닝입니다. 김건희 선수와 오영규 선수가 부상이라면 유일한 톱에서의 대안인데 언제쯤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비단 수원 삼성 팬분들만 아니라 모든 K리그 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과연 그로닝 폭탄이 어디서 터질까? 과연 이번에 터지게 된다면 제주 유나이티드 뚫기 어려운 팀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로닝 선수가 이걸 뚫어낸다면 오히려 더 좋은 혈 뚫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로닝 선수입니다. 안 되면 유럽 이적 시장에 나가야죠. 네,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전북현대가 송민규 선수의 득점을 맞세워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수원FC 현재 순위는 11위,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두 팀 모두 처음에 예측한 것과는 다른 순위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네, 첫 줄. 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원FC 경기력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공격해서 결국은 득점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득점도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은 따라붙어서 승점 따내고 있는데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수비 라인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잭슨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는데 최근에 경고를 받는 잭슨의 모습이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하면 이게 빠지는 게 더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백스리 조합은 또 김동우, 곽윤호, 김건웅 조합인데 이게 또 얼마나 또 좋은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FC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센터백 영입하는 게 좀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전북현대는 포항전은 3대1로 졌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북현대가 결국 승리를 한 거고요.
뭐 비판을 하기에는 제가 지난 라운드 전체 승부 예측 싹 다 틀렸기 때문에 감독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 뭐 백승호, 김준규 뭐 이렇게 다 복귀한 이후의 경기력이 어떨지를 기대를 해보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김동우, 김건웅, 곽윤호, 맥스리 조합이고요. 키퍼는 유형입니다. 윙백에는 박민규와 정동호, 중원에는 박주호, 니실라, 이승우, 투톱에는 라스와 김현 선수입니다. 뭐 유형 키퍼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박배종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백스리 조합은 잭슨 선수가 경고 누적이기 때문에 김동호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라인업은 뭐 비슷합니다. 장혁진이 나오느냐 니실라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 조합인데 박진섭 선수가 뭐 딱히 들은 게 없는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고요. 박진섭 선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전북 현대 팬분들 이거 보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쿠니모토 조합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규 선수와 쿠니모토의 자리는 이렇게 놔두긴 했지만 바뀔 수 있고요. 쿠니모토 선수는 또 좋은 활동량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쿠니모토 선수의 출전 빈도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윙에는 송민규와 바로우, 톱에는 일류첸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우 선수가 최근에 또 오른쪽으로 더 나오고 있는데 바로우 선수나 송민규 선수가 어떤 활약 보여주는지도 전북 현대 축구에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서 선수가 부상인지 아닌지 저는 에버그린의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그린에서 나온 소식이든 아니면 제가 놓쳤던 중계에서 나왔던 소식이든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수원FC는 이승우입니다. 그래도 폼이 올라온 이승우이기 때문에 개막전에서의 아쉬웠던 경기력을 설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전북 현대는 쿠니모토입니다. 판사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고 분석한 적 없고 임상식 감독 한 적 없고 쿠니모토 선수의 워크햇이 깐 적 없고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쿠니모토 선수의 경기력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돌아오니까 잘하는 모습입니다. 쿠니모토.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어떻게 해서 김상식 감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한 승부 예측도 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F서울과 성남FC의 경기는 그래도 서울이 홈에서 성남에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F서울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어쨌든 그렇고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포항이 인천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포항 슬러스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세스 선수의 결정력이 정상적인 수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포항 슬러스가 무난히 승리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모세스 선수 결정력 안 나오고 뭐 또 신진호 선수 없고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승부 날 수 있고요. 다음은 김천 상무 울산현대의 경기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홈에서의 김천 흐름 좋지만 최근 김천의 경기력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승부 예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와 강원FC인데요. 이 경기 어느 한 팀에게 우위를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대구FC는 지난 경기에서 결국 후반 뒷심 부족으로 무승부를 허용하면서 승점을 1점밖에 따지 못했는데 강원FC는 또 F서울에게 승리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양 팀의 기세가 강원FC는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대구FC가 객관적인 우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한 팀의 우위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의 경기. 수원삼성이 홈이긴 했지만 경기를 치르고 바로 제주로 넘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경기를 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 끝나고 제주에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더 남아있으면서 약간은 휴식하고 올라가면서 다음 라운드를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삼성이 짧은 시간 안에 비행기까지 타면서 원정을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는 5회에는 지난 시즌 수원FC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2승 2무를 거뒀던 거에 대비해 전북현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예측 전체 경기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승부예측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볼만찬에 나오는 찬 기자님도 네, 찬 기자님이죠. 찬 기자님도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 소송 같은 메이저 언론의 기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려도 이해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14라운드까지 하고 좀 오래 쉽니다. 14라운드까지 하고 15라운드는 또 다음 주말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저도 약간의 휴식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축구 팬분들도 오랜만에 결과 가지고 일주일을 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리그 1 14라운드 프리뷰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